최근 이집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국가의 핵심적인 외화 벌이 수단인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매각한다는 루머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실상 관광과 더불어 이집트의 국가기관 산업의 한 축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인데요. 이집트는 이번에 판매하는 권리는 운하의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서둘러 논란을 잠재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집트가 내놓은 부문의 운영권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뛰어들어 운영권을 사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국가적 협력을 늘려오던 한국과 이집트. 덕분에 운영권을 두고 국가 간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뜻밖에도 중국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이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게 됐다가는 중국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왔던 1대1로 사업이 소득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 SCA는 해외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수에즈 운하 운영권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흐메드 알샤미 전 수에즈 운하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과 권리를 분리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상업적, 마케팅, 기술적으로 관리할 외국인이 필요하며 수에즈 운하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급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수에즈 운하의 운영 권리 일부를 분리해서 해외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네요.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수에즈 운하 인근의 조선소 설립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은 이집트가 추진 중인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청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집트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집트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선업 기반을 마련할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있다며, 이집트 측에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조선소의 특화 및 단계적 발전, 시너지 창출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입찰 제안서를 받아들고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사마 무니르 라비 수에즈 운하청장 역시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잘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양해각서 체결 의향을 전달해왔습니다. 입찰 제안서 제출 후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인데요. 아직 본 계약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가장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운하 운영권까지 투자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방향이 이집트에 좋기 때문입니다. 현대화된 조선소를 확보하게 되면 컨테이너선과 중유조선 등 군용선과 민간 선박 모두에서 조선 능력과 산업기지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광과 운하 수입 외에 국가 성장 동력이랄 게 없는 이집트는 미래를 위해 운하 수입을 쪼개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운하의 운영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파는 것이라서 여전히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소유고, 막대한 통행료 수익도 챙겨갈 수 있죠. 이집트 측에서는 운하의 소유권이 논란이 되자 펀드 운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매각과 임대, 투자는 운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씨를 잠재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내놓은 권리는 상업, 마케팅, 기술 부문입니다. 즉 수에즈 운하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업무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하필이면 이 부문을 내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전 세계적인 대란을 일으켰던 에버 기브노 더초 사고 때문이죠. 본래 수에즈 운하는 그 기가 막힌 위치 선정 덕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둬도 그 길은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게 마련이었죠. 그런데 에버 기브노 사건이 터지고 나자 세계는 수에즈 운하에만 의존하면 언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버 기브노 사건 직후부터 수에즈 운하의 우회책을 다방면으로 찾기 시작했죠. 이집트 입장에선 나라 기둥 하나가 뽑혀나갈 위기였습니다.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용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기술적인 수요가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에버 기브노와 같은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수에즈 운하는 해당 구간의 확장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전체 운하 193km 중
75km인 양방향 통항 가는 구간을 85km로 10km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운하의 남쪽 입구로부터 30km까지 구간의 물길을 넓히기로 했죠. 이를 위해 물길의 동쪽 제방도 40m, 바닥도 약 1.8m 더 파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 완료될 예정인데요. 조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컨테이너함은 점점 거대해지는 추세라서 이번에 운하를 확장했다고 해서 언제 또 에버기브노와 같은 사건이 터져 배 한 척으로 운하가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집트는 이 부문에서도 해외의 선진 토목 기술을 들여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끼에 세계 각국이 달려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외로 한국이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운영권 판매로 조성한 기금부터가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운영권 낙찰자가 한국이 되면 더욱 융통성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집트가 근래 들어 한국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도 한국에게 유리한데요. 방산 분야에서만 해도 이집트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라이센스를 2조 원 이상 규모로 사가서 운용하고 있고, 이때 한국 무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마 전에는 FA-50 경전투기 100대 규모의 공동 생산 협약 역시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역시 한국 수력원자력이 수주에 4개의 원전을 지어주게 되었고, 수도 카이로의 메트로 전동차 사업에서도 현대로템이 참여해 본계약 조기 체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즉, 현재 이집트는 도시공간, 산업, 군사 등 다방면의 국가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점점 수익은 높아지고 있지만 작년에 사고와 전쟁 특수를 타서 운임을 높인 일 때문에 반감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국가 산업의 축인 수에즈 운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심을 잠재워줄 마케팅 전략도 필요해진 시점인데요. 한국이야말로 그 역할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현재 시진핑이 그 개념을 구상했던 지난 2013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1대1로라고 이름 붙인 국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여기에 쏟아부은 투자 금액이 59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1조 7천억에 달하죠. 1대1로 사업의 목적은 21세기 실크로드로 과거 아시아 대륙과 인도양을 횡단하는 실크로드를 통해 비단을 교역했듯이 중국이 다시 그 길을 열어 유라시아 지역 국가 간 운송 시스템을 독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그 길목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돈을 빌려주거나 인프라를 지어주고 대신 빚더미에 앉혀서 운영권을 빼앗아오는 비겁한 방식을 사용해왔는데요. 수에즈 운하가 에버기브노 사건으로 타격을 입고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운송책을 찾기 시작하자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구축해온 1대1로 운송망이 수에즈 운하를 통한 루트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대1로에서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횡단 열차가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를 처리할 수 있다며 관영 매체를 동원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이집트가 휘청이는 기회를 타서 유라시아 국제 운송의 대세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계획에 한국이 나타나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단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두 번은 없을 기회를 속절없이 놓치게 됩니다. 중국에 비교하면 국제적인 신뢰도와 호감도가 차원이 다른 한국이 수에즈 운하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기술적 지원까지 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오래도록 수에즈 운하를 애용해온 운송업계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힌 적이 있다고 해서 중국의 아시아 횡단 열차에 문제가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해운을 기반으로 구축해둔 시스템을 육로 운송으로 뜯어고치면서까지 중국의 운송 라인을 이용하느니 믿음직한 한국이 운영하는 믿음직한 운하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국가적 신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중국이 구상하는 또 다른 운송 라인인 일로 해상 실크로드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에즈 운하가 경로에 걸치게 되는데 경로상의 항구를 죄다 빼앗아온 중국의 행보로 미루어 보아 언젠가는 수에즈 운하도 손에 넣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수에즈 운하를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한눈 팔린 사이에 이집트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던 한국한테 홀랑선점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역시도 그간 쌓아온 업보의 차이입니다. 중화 사상에 심취한 나머지 전 세계의 비호감 국가로 찍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인해 10년을 공들여온 1대1로 사업이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름지기 국제적인 사업을 하겠다면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법부터 배워야 할 일이죠. 중국이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국제 왕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